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 이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법규와 관련된 첫 수업을 해나가시는데요. 저희가 관계법규와 관련된 출제 경향 그리고 공부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게 되는 사법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공법 체계로 각각 구분한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사법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등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행위들을 현재 다루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민법과 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법 시간에는 민법은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상법과는 조금 차이 나고, 상법은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일반인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해서 그 적용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한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하면 그때는 일반법이라 하고, 어떤 적용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민법과 상법 사이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이라 표현하면서 사인과 사인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투평 관계를 기술한다고 설명하셨을 겁니다. 반면 여기 공법은 사회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주변에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법 규정은 매번 새로 개정되어 신설되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2,400여 가지가 현재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주택관리와 직접 필요한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11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11개 법률과 관련되어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가시겠는데요.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주택관리사는 공동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리사무장은 저 공동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저 공용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저희가 함께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택은 사실 저희 주변에 건축물이라 하여 주택, 상가, 공장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함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축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건축법상 저 공동택 등을 현재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은 명칭 그대로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통 저희 시험에서는 8문항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법에 다루게 되는 다양한 건축물 중에 20호 2세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주택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14문항이 현재 출제되게 되는데,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호수, 세대수와 관계없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규제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반면, 저희 주택법령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해서 단독택이나 공동택의 호수가, 세대수가 20 이상일 때 주택법의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이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한 하나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법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러한 주택단지 중에는 단지 전체가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임대주택법이라는 공법을 현재 적용하게 되는데, 저 임대주택법은 저희 시험에 4문항이 현재 출제되게 됩니다.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관계법규는 총 40문제인데요. 그러한 40문제 중에 대부분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 실무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저 실무와 관련되어 주택법에 관한 사항이 중복 출제되고 있는데, 저 실무에서는 16개 기준으로 15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리해 놓으신다고 하면
출제될 수 있는 문제 대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법률이 공동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에 해당되게 되는데, 가끔 이 공동택을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절차를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 하고, 그러한 법률을 좀 줄여 도정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정법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의 각종 정비 사업 절차를 현재 다루고 있고, 저희 시험에서는 15회 시험과 16회 시험에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는 이러한 네 가지 법률에 외에 가끔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타운 사업을 법에서는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하고, 그러한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시행 절차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현재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법률이 공용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는 기본 법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택에는 건물만 달랑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이 현재 설치되게 되는데, 그러한 시설물 중에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들을 현재 다루게 되는데, 저희 소방기본법은 시험에 두 문항, 시설법도 두 문항 정도가 현재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는 승강기,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택에 있어서도 승강시설과 관련된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승강기 시설 유지관리법을 현재 마련하게 되고요. 시험 문제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설비는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데 가끔 정전될 수 있죠. 그러한 정전에 대처하기 위해 자가 발전기, 비상 발전기를 아파트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발전기 등의 전기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서 저희는 전기사업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두 문항 정도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9가지 법률 외에 해당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특별히 관리할 목적으로 두고 있는 법률로서 시특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특법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저희 시험에는 두 문항이 출제되게 되는데, 과거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건 기억나시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집합건물법은 저희가 민법 시간 공부하시면서 소유권에 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물건 하나에는 소유권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에 걸쳐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각 세대마다 따로 소유자가 있죠. 그것처럼 건축물의 일부를 독립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할 수 있을 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을 현재 인정하게 됩니다. 그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을 집합 건물이라 하고, 저 집합 건물에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유 부분 외에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용 부분이 함께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는 문제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11개 법률에서 각각 출제되게 되는데, 저희가 앞서 보셨듯이 건축법과 주택법, 임대주택법에서의 출제 문제 수가 많죠. 그래서 총 26문제가 여기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 나가게 된다고 하면 항상 이 세 가지 법령에 관한 사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법에 있어서는 법 하나에 문제 하나, 2개 정도가 출제되게 되는데, 저희가 시험 범위에 보게 되는 도정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도정법에 관한 문제를 6문항 출제